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20회 방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죠? 아무 얘기도 없이 폐업한 것처럼 소식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근황을 변명처럼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마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 2월 말에 마지막 에피소드를 올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는데요. 일단 그 시점쯤에 제가 아는 분들과 스타트업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상태라 도저히 그 외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망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쓴 게 약 반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저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마이너스가 났던 것들을 메꿔야 하고 입에 풀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지금 프로젝트에 합류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금 합류한 프로젝트에는 영구직에 가깝고요. 순수 개발 쪽 업무 분량은 퍼센트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쳇말로 입코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중에는 프로젝트에 풀타임으로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여전히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가로 GP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영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쏟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또 공부할 게 생겨서 공부할 준비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새해부터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와중에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아주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중요한 시술과 수술이 있어서 좀 고생했습니다. 아직도 회복 중이긴 해요. 여러분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이용도 쉽지 않고요. 먹을 거, 움직이는 거,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 방송이 올라간 후에 예전 에피소드들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에피소드를 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유가 되면 계속 지속을 하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뭔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나가고 나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IT 업계 이슈들과 떠들썩한 점들이 있었고 코로나 시대의 여파도 많이 있어서 다뤄볼 만한 건 많은데 제가 팟캐스트 대본을 노션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살펴보니 마지막 에피소드 이후에 대본 써놓은 게 4회차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써먹긴 어려운 이슈긴 하지만요. 어쨌든 2022년 새해니까요. 그래도 조금 늦게나마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리뷰 형식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젯브레인즈 서베이도 보려고 했는데요. 이쪽은 서베이 결과가 나오는 게 시기가 꽤 늦어서 우선은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021년 스택 오버플로우 디벨로퍼 서베이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제 감상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글로벌한 전 세계 프로그래머를 위한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짤 때 방법을 모르겠거나 에러가 난 이유를 구글 신에게 물어봐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아, 나에게 힘을 줘. 귀여운 원기옥 같은 거죠.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요. 한때 개발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모았던 말이 인터넷에 구글과 스택 오버플로우가 몇 시간만 멈춰도 전 세계 대다수의 개발 업무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될 소중하고 중요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서비스입니다. 프로젝트 종류나 어떤 업무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환경에 처음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프로그래머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을 컴퓨터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무척 애를 많이 먹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재적인 빠른 속도의 타이핑으로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나 기트허브 혹은 IDE로 유명한 젯브레인즈 같은 곳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개발 스킬, 개발 환경, 프로그래머의 다양한 부분과 기술 트렌드를 설문과 조사를 거쳐 통계 자료로 내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한 번쯤 눈여겨봐둘 만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점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성을 더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에피소드로 써먹기에는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2021년 디벨로퍼 서베이의 결과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간간히 깃허브에서 진행했던 2021년 옥토버스에서 나온 내용들도 필요할 때 섞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의 개요에서는요, 18세 미만의 코딩을 하는 그룹은 비디오와 블로그 같은 온라인 매체의 리소스가 책이나 학교보다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책이 정말 힘을 잃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에피소드에 종이책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조사한 대상의 통계에서는 35%가 업계 5년 미만, 50% 이상이 코딩 경력 10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업계라는 겁니다. 통계가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읽는 수준으로만 해도 괜찮은 정보들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계조사 대상의 60%는 온라인으로 코딩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책이나 학교에서보다 유튜브,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유데미, 한국은 인프런 같은 걸로 코딩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죠. 태어난 시점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세대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요즘 밑도 끝도 없이 화제가 되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이 너무나 잘 맞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게 전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세대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반기는 내용도 있네요. AWS가 여전히 클라우드에서 최상위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답니다. MS야, 구글아 힘내. 곧 완벽한 3파전이 되지 않을까요? 삼국지 같은 걸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업 규모로 보면 사실 다 위나라예요. 총나라나 오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워낙 빵빵한 기업들이라서. 2021년에는 드디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웹 프레임워크라고 여기서 표현을 퉁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jQuery를 드디어 리액트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jQuery 시대가 이미 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리액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군요. 사실 국내는 리액트나 뷰를 통한 SPA 도입이 이제 막 이뤄지고 있고, 뷰가 학습 곡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도입을 꽤 해서 겉보기에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국내에서는요. 그런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리액트가 치고 올라오는 상태라면 국내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네요. 리액트가 주인 프론트 개발자분들은 역시나 하고 좋아하고 계실 것 같고, 다른 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위기감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벨트 이야기도 있어요. 스벨트가 개발자가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 라는 의견을 양분해서 퍼센테이지로 매겼을 때 스벨트가 가장 순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써본 사람들은 많이들 좋아를 해주나 봐요. 그런데 이건 저는 약간 걸러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벨트도 문법을 보면요, 굉장히 기본 프론트엔드 개발 방식의 그 향수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로 익숙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문법이 뷰보다 더 간단해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방식을 리액트나 뷰 진영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앵귤러가 너무 무겁고 복잡해서 심플하게 떨어져 나온 애들인데 뭐 스테이트 상태 관리나 훅이나 이런 것들부터서 엄청 복잡해지고 있는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개발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튜토리얼이나 간단한 토이 프로젝트 수준에서 작업해 보았을 때 그 기능이 정말 좋고 심플하다 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엔터프라이즈급이나 일반 B2C 서비스라고 해도 크기가 커졌을 때에도 이런 애들이 지금과 같은 심플함과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글쎄요, 가장 잘 나간다던 리액트도 제2의 jQuery다 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연결되고 있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리액트 진영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글의 크롬이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을 막 잡아먹고 최전성기로 올라서려고 할 때쯤 크롬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유머짤로 돌아다니던 게 빌 게이츠가 웃으면서 거봐라 너희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짤이 많이 돌아서 되게 웃었던 게 기억납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벨트가 솔직히 처음 해봤을 때 문법이 정말 예쁘고 심플해서 좋아 보이는데, 이게 과연 한없이 확대되고 커지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지탱할 정도가 되는지 아직은 저는 확신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스벨트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돌 던지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전체 개발자 퍼센트는 2020년에 83%였는데 2021년에는 81%로 약간 떨어졌다네요. 이건 좀 의외네요. 이게 유의미한 숫자 차이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즉 혼자 움직이는 전문 개발자 비율은 오히려 2020년에 9.5%였던 게 2021년에는 11.2%로 약간 증가했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코딩으로 먹고 사는 쪽이라면 프리랜서가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통계에는 주로 영어권이나 영어 자체가 익숙한 나라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인도, 3위가 독일, 그 밑으로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애들이 있고, 아시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애초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영어 질문 답변이 가장 많으니 이건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코드를 작성한 나이대에 대한 재미난 통계도 있습니다. 83,000명 정도가 답을 했고요. 생애 첫 코드를 작성한 나이, 이 나이대가요, 11살 때부터 17살 사이가 50%를 넘습니다.
청소년기 끝자락에 있는 18살부터 24살 정도까지는 25% 가까이 되고요. 5살부터 10살 사이도 14% 정도가 됩니다. 되게 빠르다. 여러분은 첫 코드 작성을 언제 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이로 치면 제일 많은 11살, 17살 사이가 되겠네요. 저는 무난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때 시작한 헬로우월드 그 한 줄이 지금 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전체 응답자의 거의 60%가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서 코딩을 학습하고 있답니다. 학교와 책은 각각 50% 언저리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만의 매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 비율이 단순히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체라는 게 눈에 띄네요. 연령별로 따지면 10대 성인이 되지 않은 쪽은 온라인을 통해 학습하는 게 30%가 넘어가고요. 18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성인 나이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는 학교건 책이건 온라인이건 골고루 웃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책으로도 공부하는 거죠. 이건 나이대가 취업해야 되니까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30대 중반 이상은 책과 학교를 통해서 코딩을 학습하는 비율이 높고요. 나이가 높아질수록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식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세대 차이가 확실하네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과 상관없는 것까지 합해서 코딩 경력을 따지면 30% 가까이가 5년에서 9년 정도고요. 갓 주니어급 1년에서 4년 차 정도, 그리고 시니어급 10년 차에서 14년 차 정도가 각각 17에서 18% 정도가 됩니다. 20년 이상 코딩 경력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돈을 받고 코딩을 하는 전문 개발자분들의 연차는요, 1년차에서 4년차 사이가 31%, 5년에서 9년 사이가 27%, 10년에서 14년 사이가 15%, 15년에서 19년 혹은 20년을 넘어가는 비율은 5%가 약간 넘거나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계가 굉장히 젊다. 아직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시니어 개발자분들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저 퍼센테이지를 계속 높여갈 거니까요.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히 업계에 남아 계셔주세요. 개발 유형별 코딩 경험 기간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요. 이건 의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딩 경험이 가장 적네요. 이쪽은 완전 IT 업계인데도 그렇군요. 하긴 이쪽 분들은 하는 일이 자동화니까 코드 자체를 계속 생산한다기보다는 어떤 코드를 하나 만들고 계속 분석을 시키고 CPU가 됐건 GPU가 됐건 달달 볶는 역할이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개발 타입을 보면요, 풀스택 개발자가 40%를 크게 넘겨서 가장 많아요. 거의 절반 정도의 개발자는 이미 풀스택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백엔드 개발만 하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데스크탑, 모바일, 데브옵스, 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디자이너식으로 크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이건 스택 오버플로우 유저층이 워낙 개발자 쪽이 두꺼워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풀스택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역시나 하나만 해서 벌어먹기는 힘든 세상인가 봅니다. 학력 쪽에 관련된 통계도 있는데요. 코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65% 이상은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사 학위 미만도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네요. 아예 직업으로 돈을 받는 전문적인 개발자의 80%는 거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업계가 전반적으로 학력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전문 개발자 연령대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건 예상하셨겠지만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가 40%로 가장 높고요. 30대, 40대 중반 정도가 18%,
18세부터 24세까지가 25% 정도 된답니다. 한참 뛸 나이가 가장 많겠죠. 사실 이 이상의 나이대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한국처럼 개발에서 관리직, 그러니까 매니저 같은 걸로 넘어가서 퍼센트가 좀 준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성별 통계도 있는데요. 돈 받고 일하는 개발자는 92에서 93% 정도가 남자랍니다. 진짜 우울하네요. 성 정체성이나 트랜스젠더 관련된 수치도 있고요. 인종적인 부분에 대한 통계 수치도 있는데 애초에 설문응답이 영어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사실 눈여겨볼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개발자는 백인 또는 유럽계가 많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아시아도 합치면 꽤 많고요. 다 필요 없고 개발자 직구는 아직 한참 남탕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수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장애 수치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적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정신건강 쪽의 통계가 있어요. 코딩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9% 이상은 불안장애가 있고요. 거의 9%에 근접한 수준의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8% 정도는 집중력 혹은 기억 장애가 있답니다. 이건 일반적인 통계 수치는 알 수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네요. 코딩 업무를 하는 사람들 10명 중 2-3명, 적어도 1-2명 정도는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조사한 가장 인기 있는 기술은 단연코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 뒤를 HTML, CSS, 그리고 파이썬과 SQL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자바와 노드.js가 있다고 합니다. 타입스크립트도 그 밑에 C샵이랑 바짝 붙어 있고요. 이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 퍼센트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세계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이 세 개는 초강세 언어고 SQL 쪽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도 스택 오버플로우의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질문이나 물어볼 게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쪽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MySQL과 PostgreSQL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고요. 오라클은 저 밑에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MS SQL도 꽤 상위권에 있고요. 몽고DB랑 레디스가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마리아DB는 몽고DB랑 레디스보다는 아래입니다. 의외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DB가. MySQL이 아직 너무 굳건합니다. 여전히요. 클라우드 플랫폼 쪽은요, AWS가 50%가 넘고요. 전문 개발자 쪽에서 비교한 걸 보면 AWS는 거의 60% 정도의 개발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랑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각각 3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료 클라우드 플랫폼의 대명사 귀염둥이 헤로쿠도 20%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여전히 AWS를 많이 사용하지만 구글이나 MS 쪽 사용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웹 프레임워크 쪽은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리액트가 jQuery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라서 아직 jQuery가 등수로는 2등이고요. 그 아래를 앵귤러, 익스프레스, 닷넷 코어, 뷰가 있고요. 그 아래에 스프링이랑 플라스크, 장고가 있습니다. 아마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웹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굳이 세분화하지 않고 프레임워크로 퉁쳐서 수치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리액트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걸 보니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에 활용하는 툴 중에서는 이건 당연한 결과지만 Git과 도커가 스택 오버플로우에선 가장 높게 나왔고요. Git은 90%가 넘습니다. 사용자가 90%가 넘고요. 도커도 50% 가까이 돼요. 이제 진짜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얀도 있고요. 쿠버네티스가 그 뒤에 있습니다. IDE 쪽은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70%가 넘는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 압도적인데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도 상위권에 있고요. 인텔리제이도 꽤 높습니다. 인텔리제이는 30% 가까이 쓰고 있어요. 와,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라운데 노트패드 플러스를 코드 작성용으로 많이 쓰나 봐요. 스택 오버플로우 상에서는 29%로 4위예요. 빔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당연히 있고요. 서브라임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파이참도 있고 이클립스도 낮아졌지만 아직 존재하고요. 아톰 쪽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웹스톰도 아직 힘이 없고요. 역시 자바스크립트나 프론트 쪽은 VS 코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VS 코드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인텔리제이가 생각보다 꽤 높다.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도 많이들 쓴다. 압도적으로 VS 코드가 인기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개발 환경은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하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은 거의 동률로 맥 OS와 리눅스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선택할 것도 별로 없죠.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수 대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언어는 러스트, 클로저, 타입스크립트 정도고요. 파이썬, 다트, 스위프트, 노드.js, 고랭, C#, SQL, 코틀린, 자바스크립트 정도는 열의 6명 이상은 아직 사랑하고 있고요. 스칼라는 반반, 자바는 사용자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정 떨어졌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어쩔 거야. 좀 열심히 해. 맨날 받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껴주는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진짜 답답하다. 좀 잘 좀 해봐라 자바야. 같은 방식으로 사용 중인 DB에 애정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해 본 것도 있는데요. 레디스의 70%, 레디스 사용자 10명 중 7명은 레디스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네요. 포스트그레SQL이랑 몽고DB,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정도도 사용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MySQL은 반반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애증의 관계군요. 쓸 수밖에 없는. 오라클 쪽은요, 10명의 사용자 중 6명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쓰는 거군요. 웹프레임워크 쪽의 경우는 스벨트가 10명 중 7명은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리액트와 뷰도 꽤 높습니다. 사용하는 개발자분들이 꽤나 높은 애정도를 보이시는 것 같고요. 앵귤러는 반반. 의외로 스프링은 그래도 60% 가까이는 아직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장고, 라라벨, 플라스크, 개츠비 정도는 그냥 저냥 반반 정도 되고요. 나쁘지 않은 거죠. 단네코 쪽도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이건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뭔가 인기도도 그렇고 괜찮은가 봐요. 플러터 쪽이 은근 애정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플러터는 저도 굉장히 애정합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플랫폼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제작한다는 점에선 꽤나 갸우뚱하는 편이거든요. 리액트 네이티브 인기도 많이 식어가고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 쪽 프론트 쪽이라면 다트 플러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쪽에서 언급했었던 크로스 플랫폼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굉장히 플러터 쪽에 관심이 많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툴 만족도에서는 Git, 도커, 쿠버네티스, 테라폼, 얀 등 많고요. 이런 툴들은 사실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더 좋은 게 나오면 갈아탈 수야 있겠지만 없던 때를 생각해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제나 더 인간을 응원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또 재미난 수치가 있어요. 개발 중에 막히면 어떻게 하냐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발 중에 막히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가 1위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구글링입니다. 이건 돈 받고 코딩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막히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은 구글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8명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뒤진답니다. 또 재미난 수치도 있는데요. 일단 딴 일 하다가 다시 한다. 50%. 반 가까이 되고요. 동료 사원이나 친구를 부른다. 이것도 50% 가까이 됩니다. 역시 인맥이 짱이죠. 산책이나 기타 활동을 한다는 것도 40% 정도 되는데요. 이건 실제로 증명이 되고 굉장히 많은 논문이나 연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약간의 산책과 기타 다른 활동이 두뇌 활동에 굉장히 좋다. 안 풀리던 문제를 풀리게 해주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흡연자가 아니시더라도요. 계속 사무실이나 일하는 공간 안에 계시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바람 쐬고 오세요. 기술별 급여 수준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체감되는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정 기술의 개발자가 너무 많으면 어떤 가시적인 툭 튀어나오는 연봉 수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메이저급이 아닌 언어의 연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기술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지 참고할 만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코딩을 하는 사람은 열에 6, 7명은 풀타임 근무자고요. 프리랜서나 자영업 쪽이 10% 가까이 됩니다. 다니는 회사 규모는 그다지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개발자의 유형별 급여 순위가 있는데 엔지니어링 매니저라는 이름의 직군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건 모르겠네요. 한국에 맞는 직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역할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혹은 일반 개발자들보다 연봉이 높아요. 꽤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높아요. 또 재미난 부분은요. 비교적 하위권에 순수 개발자 직군이 포진돼 있는데요. 백엔드 개발자 연봉이 풀스택 개발자 연봉보다 조금 더 높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많은 종류의 일을 커버하고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슬픈 얘기네요. 반은 농담입니다. 그 외에도 재미난 수치들이 더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아직 이걸 보지 못하신 분들은 스택 오버플로우 디벨로퍼 서베이 2021로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021년 기터브 옥토버스에서는요, 아주 눈에 띄는 건 없지만 기터브에서는 언어에서 1위는 단연코 자바스크립트고요. 파이썬과 자바가 둘째, 셋째 순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사실 파이썬한테 밀린 것 같고요. 타입스크립트가 근 2년 동안 기터브에서 사용된 언어 4번째 순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엄청 올라왔네요. 루비 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떨어졌고요. PHP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거 외에 크게 변화는 없네요. 대세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서 다만 타입스크립트의 관심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터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당연하지만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요. 오프라인 근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택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도 크게 늘어서 점점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죠. 출퇴근 안 하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기터브에서 나온 수치 중에 조금 재미난 건 리드미 파일, MD 파일 있잖아요. 마크다운 파일로 만드는 것들. 이런 애들이 이 리드미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는 오픈소스일 때는 이런 리드미 파일이 80% 넘는 저장소에 있다고 해요. 근데 순수 회사에서만 쓰는 프로젝트면 85% 가까이는 리드미 파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월급 주니까 알아서 배워서 쓰라는 건가? 문서 좀 잘 남겨줘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처음 들어갈 때. 자, 여기까지 2021년 스택 오버플로우 디벨로퍼 서베이와 약간이지만 깃허브의 옥토버스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걸 몇 개 정리하자면요. 코딩 교육이나 학습은 물리적인 매체보다
온라인 기반 학습이 완전 대세라는 거, 요게 하나 기억에 남고요. 리액트가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 유명한 jQuery를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플랫폼의 서베이를 봐도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유저수 증가, 그리고 리액트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타입스크립트의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흥미롭고요. 파이썬은 원래 자신의 강세였던 데이터 분야에서 여전히 확고하고 사람들이 배우기 좋고 활용도가 높은 언어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2등이죠. 자바 쪽은 사실 꽤나 암울해지고 있고요. 물론 산업 자체에서 사용되는 빈도와 이런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빈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언어의 관심도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자바에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지만, 젯브레인즈에서 진행하는 서베이를 보시면요, 자바는 콕 찍어서 한국과 몇 개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타이틀에 명시를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버텨줄지 궁금하네요. MySQL이 여전히 최강자고, NoSQL 기반 몽고DB, 그리고 레디스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VS 코드가 잘 나가네, 깃은 짱이네, 도커도 엄청 쓰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더 재미난 서베이를 보려면 젯브레인즈 쪽 서베이가 정말 재미난 게 많은데, 아직 2021년을 종합하는 내용이 최신께 올라온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거의 1년 만에 에피소드를 하나 겨우 올렸네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시간이 너무 안 나고 제가 건강 회복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당장 팟캐스트를 재개해서 지속할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모르긴 하지만요. 문득 예전 회차들의 에피소드를 좀 듣다 보니 매번 시작 멘트에 코로나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한참이죠. 몇천 명 단위로 나오고 있고, 백신 패스 이야기도 말이 많고요. 거리두기도 서울은 다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좋아질지 이제는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걸까요? 코로나 시대 덕분에 비대면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가상화, 플랫폼화가 진행되다 보니 주변에 늘 오랜만에 연락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야, 요새 너 좋겠다. 왜요? IT 쪽이 그렇게 핫하다던데, 개발자가 그렇게 좋다던데. 좋다고는 하시는데 체감되는 건 그렇게 사실 없고요. 개발자 입장에선 제 생각엔 닷컴 버블처럼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자금 흐름이 쏠리고 있고 과대 포장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인력도 너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 같아서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BIT 직군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IT는 지금 굉장히 호황기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체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냥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IT나 개발자 쪽이 괜찮은 시대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의 근로 방식이나 처우나 돈벌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진 않으니까요. 어떨까 싶네요. 다음에 또 언제 에피소드를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올렸는데도 이렇게 찾아서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짬을 잘 내서 또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팟캐스트 되게 전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특정 서비스에서 발행한 서베이를 간단히 리뷰한 수준이지만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작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코로나가 기승이라서 만만치 않은 시기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파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져요. 새해 원하시던 바 잘 이뤄지시고 건강히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냥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